네, 코스피가 기관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반면 대거 물량이 쏟아진 코스닥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총 비중이 높았던 2차 전지 그리고 엔터주 약세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오늘장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슈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미국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격추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1월 11일, 12일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미국, 영국 연합군이 이제 후티 반군을 공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후티 반군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보복 공격을 이제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 전일 같은 경우 영국에서 발표하기는 이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이 공격을 추가적으로 좀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배후다라고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후티 반군에 대해서 미국, 영국 이제에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후티 반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란도 이 중동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미국 선박을 이제 억류를 했었던 그런 이제 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동이 단순하게 지금 가자에서 시작됐던 게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렇게 홍해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관련돼서 지금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게 국제 이제 운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CFI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컨테이너 해상 운임 자체가 최근 한 달 동안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달 12월 15일 날 1,093포인트였는데 이게 지난 1월 12일 날 2,206포인트로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에 이제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했었던 그런 이제 선박들이 지금 이제 남아공의 희망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가 한 6,000km 정도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최소 열흘 가까이 지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나 공산품의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의 자동차 공장들의 생산이 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 2주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볼보 같은 경우도 벨기에의 헌트 공장을 지금 3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이렇게 이제 수송 기간이 오래되면서 부품들의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상 운임 급등한 부분에 이어서 생산 차질, 물류 차질에 대한 그 여파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홍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됐을 때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테러 공격 이후에 조금 물동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가 홍해와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는 호르무즈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그렇고 다행히 유가는 재고가 많은 이슈로 인해서 $70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운임비가 좀 급등하고 있는 거죠. 운임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분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홍해가 아닌 이제 희망봉을 돌아오는 상황에서 인도 그리고 이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는 그 물동비는 배로 늘어나겠죠. 당연히 이 수입업자, 그 수입품을 이제 제조해서 다시 이제 수출해야 되는 국내 기업들을 맞이내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약간 비교 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러우 전쟁 이후에 단기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고, 그때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약간의 방산주와 해운주만 좀 좋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떨어뜨리는 이슈는 맞다. 그래서 오히려 운임이 올라가는 정도, 단기 트레이딩일 수는 있지만 네.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해지로 지금은 해운이나 이런 운임 쪽에 베팅을 하는 수요들도 좀 사실 있는 것도
맞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국내 해운주, 그다음에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근데 뭐 이렇게 운임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하역 관련주가 과연 뭐 그렇게 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운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 뭐 동방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KCTC 같은 경우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이 예상과는 다르게 한 14%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원래 지금 현재 뭐 해상 운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SCFI라는 이제 컨테이너 관련선에 대한 운임은 상당히 이제 큰 증가를 했는데 BDI라고 불리는 이제 벌크선 관련된 운임은 지금 거의 뭐 상당 부분 이제 폭락상황에 이를 만큼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체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컨테이너로 뭐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HMM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HMM이 이제 과거에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M&A 이슈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뭐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얼마만큼 확전이 안 되고 과연 얼마만큼 언제쯤 끝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네. 만약 이런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HMM 주가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BDI 관련된 부분 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을 보실 게 이제 현대그로비스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해상 운임과 관련돼서 지금 자동차를 이제 운반선,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운반과 관련돼서 지금 희망봉을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운임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그런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 지금 뭐 그 업종별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제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흥하해운은 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85%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작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런 이제 수급 관련된 이제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홍해 사태 관련해서 간간히 이 곡물주들의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곡물주 같은 경우는 네.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곡물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 이런 해상 운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기상 이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합니다. 네. 특히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파가 지금 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이제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 좀 그러니까 좀 수확이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 투자 전략 좀 챙겨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열어볼 텐데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학자 전환 기대감 속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실적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눈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SK하이닉스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적자가 그렇게 뭐 주는 폭이 생각보다 좀 작았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와 반대로 좀 적자 폭이 좀 크게 좀 줄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4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뭐 매출 같은 경우는 10조 4천억으로 뭐 전년 대비 한 3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손실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자가 지속된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그 전분기에 3분기가 1조 8천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2,200억 적자라고 하게 되면 적자폭이 상당 부분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5%로 지금 뭐 삼성전자의 39.4%의 턱밑까지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 올해 1분기 실적은 이제
기대치가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220억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73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3개월 동안 4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디램의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HBM3에 대해서 지금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이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높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게 SK증권이 지금 19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메리츠증권은 18만 5천 원,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도 17만 원, 그다음에 삼성증권, NH증권이 지금 17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3분기에는 영업 손실폭을 줄일 것이고 4분기에는 줄일 것이고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이렇게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투심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미스가 네.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목을 받는 건 맞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이제 약간 마진 중심의 경영을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적자 폭이 컸었기 때문에 높은 제품을 좀 잘 팔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서 굳이 따지자면 만약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작년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숨고르기나 조금은 부진할 때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고민은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갔을 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SK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투자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팔리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고 나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MS, 즉 마켓 셰어를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럼 마진이 하락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는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져갔지만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뭐 약간 앞선 생각이긴 하지만 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하지 않나.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솔깃한 분석을 또 내다 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 비교 우위 있다 말씀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좀 짚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잘해 주셔갖고요. 일단 근데 이렇게 이제 HBM3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될 걸로 네.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는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좀 많을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조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규모 자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거의 광풍에 가까울 만큼 관심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3와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오늘 관심 주긴 하지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게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어서요. 이제는 양극재 쪽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반등 기대감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양극재 소재가 하향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에 들어간 이제 리튬 같은 경우, 지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국제 시세가 없지만 탄산 리튬은 국제 시세가 있는데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 12월 중순 이후에 지금 한 달여 동안 킬로그램당 80위안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과 이제 남미발 이슈가 이제 리튬 채굴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급락을 보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좀 하락을 멈췄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전구체 소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광물 소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 그 기업체들의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저께 이제 LNF에 대한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할 만큼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영업 그러니까 재고 손실이 한 2,500억,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2,500억 정도를 감안을 한다라고 해도 만약 이걸 뺐다라고 해도 4분기에는 이제 적자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260억 정도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그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아마 4분기에 다른 이제 양극재 업체가 아직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적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분기 정도에 이제 한 번씩 가격 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시세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납품 단가를 가 인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이제 실적 측면에서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마다 올해 이제 1분기에 올 상반기에 매출 추정,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추정치가 1분기에는 이제 7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한 1,01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이제 526억, 그다음에 2분기에는 76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소재 가격 위주 그리고 LNF 관련 실적 코멘트까지 좀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 챙겨주신 임순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